수도권 근교의 공기 좋은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집이라 힐링용 주택 찾는 분들에게 딱 맞는 물건인데요. 도로 포함 매각 대상이라 이웃 간 통행, 분쟁 여지도 없고 깔끔합니다. 땅 210평, 건물 35평, 건물 평수도 괜찮고요. 1996년 승인 건물이라 지은 지 3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건물인데 그래도 현장 가서 봤을 때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햇빛도 잘 들어오는 남향지기도 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니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원하는 지역 싸고 좋은 집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진입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권 주도로에서 이제 진입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m 아스콘 도로로 이렇게 깔려 있고, 본권까지는 이제 보다시피 약간의 완만한 경사로를 타고 진입로 아스콘 도로를 포장된 아스콘 도로를 이제 차를 쭉 타고 가면 바로 앞에 이제 본권 진입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본권이 있는 위치인데요. 일단은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 경사로가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권까지도 아스콘으로 바닥이 잘 포장이 되어 있고 차 한 대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진입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대문이 저렇게 길게 되어 있죠. 집은 좀 안쪽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대문까지 되어 있고 저기 진입로도 매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제 차를 대고 이제 쭉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앞마당까지도 차가 들어가니까요. 차를 저 앞에다 대도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렇게 담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요. 주변을 조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 이제 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저 길쭉하게 저거는 아스콘이 아니라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본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마당까지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본건 건물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조경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부 프라이버시는 이제 괜찮고요. 단층짜리 35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간평서에 나와 있는 거는 방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 저렇게 지붕 모양이 올라와 있고 가운데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그 굴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솟아오른 부분이 다락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뭐 빛이 좀 투과되는 뭐 그런 형태로 건물을 지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마당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풀이 좀 돼 있고 잔디랑 이제 관리가 아마도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저렇게 관리가 좀 되어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집이 좀 비어 있고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이제 무성하게 풀이 자랍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 11월 달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도 여튼 지금 보면은 관리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주출입문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도 한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이 보는 것처럼 약간 밝은 이제 갈색, 밝은 베이지색 계열의 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옥상이죠. 여기가 이제 옥상인데 옥상도 보면 지금 회색깔의 방수 페인트가 눈에 띄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근에 옥상을 좀 보수했거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붕도 저렇게 솟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저 하얀색 그 상이 있는데요. 초코 상이 좀 있고 뭐 종교적 의미를 갖는 거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특이하게 단층에다가 이제 솟아오른 지붕이 좀 인상적이다. 그리고 한쪽에는 저렇게 이제 정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항아리를 한 곳에다가 이제 모아서 저렇게 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본체를 바치고 있는 땅은 지금 보는 것처럼 시멘트가 아니라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볼 텐데 간평소에 보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흙탕물 그러니까 토사물이 좀 나와 있던 흔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갈을 깔거나 아니면은 잔디를 좀 더
촘촘하게 심어서 그런 걸 좀 방지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위치가 수도권 근교이고 서울에서도 그리고 쉽게 수도권에서도 뭐 지리적으로 위치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마을 안쪽에 위치해 있고 해서 도심 근교에서 이제 전원주택 찾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그런 물건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땅 모양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진입로인데요. 여기까지도 이제 이 땅이, 본권 땅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길쭉한 자루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말고도 여기 귀퉁이에 또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거 하나, 총 두 필지에다가 건물까지. 그래서 앞마당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아까 주출입문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본건이랑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고 이쪽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그 야산이 뒷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직사각형 이렇게 있고 자루 모양의 이제 길게 땅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앞마당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변에 보면은 이쪽은 논밭이 있고 이쪽은 이제 집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들산으로 되어 있고 해고요. 여기가 이제 2m 도로 이렇게 이제 주출입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조경수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런 쪽 뒤쪽도 지금 뭔가 많이 쌓여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면은 좀 크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텃밭도 이렇게 지금 여기는 잘 만들어 놨네요, 이 집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모양의 텃밭을 또 꾸미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옥상을 보면요. 지금 이 지붕이 이제 솟아 있고 이쪽이 굴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 방수 페인트가 좀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지은 지 30년 차니까 아마 30년 전에는 초록색이었는데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수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건을 이제 본체를 받치고 있는 그 땅은 말고 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게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매각 대상을 보면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이제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목은 이제 그 땅이 대지인 거는 200평, 도로는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좀 셉니다. 그죠? 이 동네가 땅값이 거의 이제 두 개 합해서 땅값이 4억 5천 됐고 건물은 이제 그 연화조 슬라브 지붕입니다. 34평이고 그래서 7,200인데 총 감정이 5억 2천 됐습니다. 그죠? 땅값 수도권이고 땅값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은 요거 하나 이게 이제 도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두 필지 이게 10평 정도 이게 199평 한 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가가 5억 2천이다.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돼서 1억 5, 그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5천인데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1억대까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1999년, 96년 승이니까 지은 지 30년 차죠. 그래서 땅 210평, 건물은 35평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간평서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그 비 많이 왔을 때 간평을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이 이런 토사물, 그러니까 잔디가 안 깔려 있는 데는 흙탕물이 좀 넘쳐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흙바닥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자갈을 끌거나 아니면 이 잔디처럼 좀 촘촘하게 잔디를 깔아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신발을 신고 가면은 이 신발 바닥에 다 묻죠. 그래서 집안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촘촘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아예 세면으로 발라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평면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부 관찰 목측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창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뭐 가스관이 어디로 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대충 만든 건데 이게 평수가 35평이거든요. 단층 슬라브 지붕이긴 한데 근데 방이 하나 방 두 개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방 두 개에다가 욕실이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실이 두 개면은 방이 하나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방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평사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방이 그래도 최소 두 개 이상, 세 개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순 참조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는 알 수는 없죠. 내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거래를 좀 보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본건이에요. 이게 2019년에 4억 9,700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5억에 거래가 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감정이 5억 2천 돼 갖고 조금 오른 가격에서 감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짜리 땅도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시세를 보면요. 본건이 이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실거래가예요. 평당 249만 원, 대략 한 250만 원을 봐볼까요? 그러면은 적정하게 뭐 거래가 좀 된 것 같죠? 뭐 여기 200만 원 후반대, 200만 원 후반대, 여기도. 근데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따져볼까요? 2억 5,9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땅이 물론 이제 그 10평 정도 되는 도로가 있긴 해요. 그래도 해보면은 평당 120만 원, 123만 원 정도예요. 지금 요 가격이 123만 원까지 평당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절반도 안 되면 여기는 뭐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로 추정을 해보면은 이 최저가 지금 5억 2천에서 2억 5천까지 떨어진 거 보면은 이것도 한참 저렴한 가격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가격대 그 매물을 이건 이제 네이버 매물입니다. 이걸 보면은 낮은 가격선으로 보면요. 지금 요것도 보면 355, 한 55평, 땅이 5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억 3천, 얘도 3억 5천, 얘는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근데 본권은 땅이 200평이죠. 이것도 3억 5천, 요거랑 같은 건가요? 얘도 3억 6천, 그렇죠? 그래서 여튼 가격이 지금 본권의 땅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전부 다 3억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권은 2억대죠.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플러스 인근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호가죠. 호가. 주인이 부르는 호가. 그리고 내가 살려는 매수 호가랑 맞아야지 이제 가격이 되고 이제 실거래가 지키는데, 여튼 그래도 엄청나게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가는 싸다. 근데 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냐? 이게 한번 그 쟁점 사항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2021년 8월 10일이 말소 기준 권리 최선 순위 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23년, 22년, 24년, 그다음에 21년 8월 10일 전부 다 말소 대상이에요. 뭐 딱히 물어줄 거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방 두 칸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이 두 칸인 게 맞나 봐요. 이렇게 이제 권리 신고를 한 거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 2019년 5월 24일부터 지금 올해 1월까지 보증금 3,700, 3억 7,500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선순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요거를 볼까요? 지금 등기부를 보면요. 2019년 6월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5월 24일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전세 계약을 하고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전세 입자가 있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여기 나머지 차익만큼만 지불해서 매매 대금을 치러서 소유권을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들어왔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매매로 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은행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3억 7,200. 근데 요게 채권 최고액이랄 채권 최고액이랄 것 말이에요. 이란 거죠. 근데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채권 최고액이 3억 7천이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건 3억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5억. 이때 당시 아까 4억 9천에 거래가 됐고 뭐 5억이라고 쳐볼까요? 근데 전세입자가 3억에 있는데 은행에서 3억 7천이었죠. 거의 아까 전세가 그렇죠. 3억 7천이 있는데 500만 원 날리고 계산하기 쉽게.
3억 7천이 있는데 감정가가 그때 당시 시세 거래된 게 5억이고, 그럼 나머지 3억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3억 7천 세입자, 은행동 3억 하면 거의 6억.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인 4억 9천, 5억을 초과합니다. 1억을. 그렇죠? 은행은 이런 짓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채권의 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출 받아보시고 집 매매를 해서 대출 받아보시면은 이제 전입 신고를 떼오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해당 주소 집원하고 도로명 주소 둘 다 해갖고 전입 신고한 걸 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입된 사람이 없이 돼야지 이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세입자가 5월경에 3억의 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서는 진정한 임대차를 형성한 임차인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3억이 대출이 맞게 나오는 거거든요. 4억 9천에서 3억이니까 대략 60% 정도 대출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대출을 은행에서 해줬다라는 말은 지금 5월경에 3억 7천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차인을 진정한 임대차를 보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그 근거는 뭐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시세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은행에서 이게 이제 어떤 주인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겠죠. 임차인하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은행이 그 세입자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살고 있는데 은행도 알았겠죠. 전입세대 여기 뜨니까 보면 전입신고가 이게 뜨잖아요. 뜨니까 은행에서는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 뭐라고 했겠냐면 이 사람은 그냥 공짜로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십시오 해서 무상임대차를 제출 은행에다 제출하고 제출을 돈을 집주인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집주인하고 임차인, 세입자 간에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절대 임차인 안 써죠. 말 그대로 무상임대차잖아요. 본인은 계약을 했는데 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게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성립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성립하냐? 가족이거나 지인이거나, 그러니까 네가 좀 써주고 내가 이거 급전 쓴 다음에 다시 돈을 줄게, 뭐 아는 사람이거나 지인이거나 가까운 사이면 그럴 수가 있겠죠. 부모가 아니거나 형제거나 그런 관계일 경우는 뭐 그래 뭐 이렇게 써주고 돈 받고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확인이 명확합니다. 여기 전화해 갖고 지금 전입세입자가 있는데 5월경에 그 매매되기 전에 3억 7천 전세입자가 있는데 이분 무상임대차 갖고 있으시죠? 하면은 은행에서 네, 그러면은 요 돈은 안 물어줘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유치권자 신모 씨가 있어요. 여기 한 분이 또 있거든요. 신모 씨가 있는데 유치권이 1억 2천에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유치권 신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 것처럼 건물 외관을 보시면 어디에다가 1억을 발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이 건물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전반적인 보수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그 유치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뭐 대외적으로 표시를 했든 자기가 거주를 하고 유치권 신고를 하는 걸 했든 간에.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없죠. 뭐 이런 세멘트를 해서 바닥을 뭐 개보수한 것도 아니고 아까 드론에서 봤을 때도 흙바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1억을 바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유치권 신고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유치권 신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하는 사건 아무거나 가서 이름 적고 뭐 적고 해서 유치권 신고할래요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치권자 누구누구 유치권 어떤 근거에서 유치권 뭐 계약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몇 장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거 받아줘요. 말 그대로 성립 여부는 니들이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제 입찰자 니들이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말 이게 유치권이 성립이 돼 있다면은 유치권자가 점유, 그러니까 유치권 하려면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정말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하는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정황상 이런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했냐? 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죠? 이 돈을 못 받으니까 유치권으로 해서 1억이라도 좀 건지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무상임대차를 써줬으면은 이번은 그 낙찰자한테 무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유치권도 정확히 그 해당 건물 자체에 돈을 안 발랐으면은 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분쟁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의 난이도를 올리게 되는 요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치를 볼 텐데요.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도로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는 좀 멀어요. 그래서 900m, 거의 1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한 15분 정도.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면내입니다. 그래서 면내도 차로 한 20분 정도, 키로수로 따지면 한 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여기 본건이 있고요. 여기 광주시청, 경기도 광주예요. 광주시청까지도 17km. 그리고 시내는 이게 차로 되니까는 한 30분 정도 갑니다. 네이비 찍어보니까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 30km거든요. 위로는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성남, 여기 양평이 있어요. 아래 여주, 이천, 용인.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이랑 서울 쪽이랑도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 유치권이랑 첫 번째 유치권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거는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거고, 두 번째 은행이 대출을 해줬죠. 그러니까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차가 있다고 하면은 낙찰받고 보증금 3억 7천을 임차인이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파헤쳐야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 이 가격이 한 번 더 유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머리 아프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1억 되면은 거의 만약에 내가 요거를 3억에 샀어요. 뭐 해결하는 비용 다 포함해서. 그럼 이걸 4억에 나는 5억도 안 바래. 그냥 4억에 판다고 하면 1억 안 남을까요? 그죠? 1억으로 번다고 하면은 머리 아파도 당연히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물건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데, 여튼 간에 땅도 크고요. 지인론 분쟁 여지도 없고 산 중턱에 나지막한 경사로, 원만한 경사로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조용하게 힐링용 전원주택 찾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